정말로 지금 수급을 보면 안 올라갈 수가 없는 수급이에요. 식음료 이런 쪽들 바로 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네, 이거 굉장히 좀 오래 갈 만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이제 자동차 섹터. 네. 현대차, 기아. 네, 일단은 자동차 그동안에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시켰던 쪽이에요. 네, 정말로 그만큼 이제 실적도 안 좋았고 좋을 수가 없었죠, 사실. 이 전기차 쪽의 패권을 일단 그때까지는 좀 놓쳤다라는 판단이었고, 거기다 더불어서 차 판매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환경.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 수급 이슈였죠.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정말로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 그래서 오히려 1년이 지난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과 같은 이런 정도에 팔리면서 정말 중고차 가격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물가지수 자체에도 큰 폭으로 좀 기여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제 현대차 주가 흐름이 제가 기아차 대비해서 많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25만 원 이제 고점을 찍은 이후에 이게 좀 박스권에서 약간 좀 지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들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기아차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박스권에 정말로 이제 아름다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한 7만 5천 원에서 한 9만 원 사이에서 크게 변동이 없단 말이죠.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바로 회복을 해줘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형만한 아우가 나타난 거예요. 예, 형만한 아우가 나타난 겁니다. 지금 만년 이제 2위 서름을 가지고 있는 뭐 기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쪽에서 일렉트릭 비클이죠. 전기차의 비중이 높아지는 신호가 빠르게 나타난 거예요. 점점 더 빠르게 나타나고, 현대차는 지금 하던 게 이제 제네시스의 어떤 고급 차량의 판매, 거기다 더불어서 수소 쪽으로 좀 푸시를 했었던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네시스 승용차 단에다가 수소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이번에 이제 조금 밀어놓겠다. 당장은 어떤 판매고를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뭐 1년에 몇천 대 팔아봐야 사실 시장 규모 면에서 별로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가 좀 어려운 시절을 겪는 동안에 아우가 이제 치고 나갔던 거죠. 그러면서 다시 상단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양봉이 도대체 몇 개가 이런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닿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거기다가 외국인들도 지금 지분을 막 코로나 이후에 급등을 해버리니까 일단 지분 줄였어요. 그리고 어떤 애플카 이슈 이런 것들 나왔을 때 기아가 많이 언급이 됐었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비중을 조금씩 늘리다가 이 전고점을 이제 뚫어버리고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35.6%까지 높아졌는데 여기 일단 한 9만 원 정도 돌파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한번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좋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아가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지금 4월 중순 이후로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 수급 이슈가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5월 달이 되면은 정상화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뭐 저도 이제 테스트 삼아서 신차를 가장 오래 걸린다고 하는 그 소렌토 1.6 터보 하이브리드 이제 모델을 한번 넣어봤어요. 계약금 10만 원이니까 일단 한번 넣어봤어요. 그게 넣었을 때 출고 기간까지 몇 개월이 걸린다고 했느냐? 16개월 걸린대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도 그렇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출고 기간이 긴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였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기아차가 얘기했던 대로 이게 5월 달부터 약간 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판매를 할 수 있는 차량들이 빠르게 나오면서 실적 개선의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차량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온 거거든요. 이건 물론 환율 효과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1280원, 막 1300원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효과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다 더불어서 차량의 생산도 지금까지보다 원활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환율 효과 플러스 차량 생산 잘 되면서 빠르게 출고, 판매, 수익으로 직결 이런 구조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이 9만 원을 돌파해 줄 수 있는 모멘텀이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로 지금 수급을 보면 안 올라갈 수가 없는 수급이에요. 네, 보시게 되면은 이 수급 동향들, 외국인들 수급들 일단 보시고 기관 수급 보세요. 네. 이렇게 살 수 있는 종목이 이런 시장에서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아까 조금 한번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 전체 시장에서 전체 종목 다 파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종목들도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좋을지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계속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수급이 어제까지도 좋았고요. 어제가 이제 피크였어요. 이때가 한번 피크였고요. 4.9% 올라갈 때 개인들 1,840억 팔았으니까 거의 외국인들이 다 사갔네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762억을 개인들이 팔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이좋게 사갔습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네, 외국인 오늘도 11시 20분 기점으로 23만 주. 네, 투신도 지금 돌았었어요. 아침에 살짝 팔면서 이제 간 본 거죠. 개인은 왜 팔고 있죠? 개인은 글쎄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화가 나고 궁금한 부분인데 여러분도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이게 물론 내가 물렸던 부분들 그리고 원금권 이게 여기서 물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수익 실현 아니에요. 네, 여기서 사신 분들은 제가 볼 땐 별로 없어요. 여기서 사신 분들은 들고 가고 계실 거고요. 지금 파시는 분들은 이렇게 거래량 터질 때 여기에서 사셨던 분들이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셨던 분들들 이제 떨어졌다가 원금 오니까 어휴 다행이다. 원금 근처까지 다행이다.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9만 원 뚫고 올라가 버리는 거죠. 네. 향후에 지금 그래서 그러시면 안 돼요. 돌파할 거라 생각하시는 거네요? 저는 돌파할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환율 효과는 더 커질 거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가 해결이 되면서 차량의 판매가 원활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실적 개선이 될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팔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이 매물대 9만 원 돌파도 안 했는데 자꾸 파시면 안 돼요. 네. 물론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팔도록 조장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저는 외국인 기관, 기관에서 나왔다고 이제 기관 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개인 자산을 저도 이제 운용을 해드리고 여러분들 편이에요. 개인들이 조금 잘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9만 원에 적어도 내가 팔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구간에서 팔 게 아니라 매물대 상단 9만 원이 터치가 된 이후에 거기에서 외국인 기관이 좀 파네? 이러면은 파셔야지 그 전까지는 어떤 액션도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취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자동차 쪽 보다 보니까 요즘에 LG가 자동차 네. 전장사에 많이 뛰어들었잖아요. 맞아요. LG 네. 전자랑 LG 이노텍 한번 볼까요? 근데 안 좋죠. 전장을 이제 하겠다, 신사업 하겠다, 여러 가지 하면서 지금 그동안에 안 좋았던 것들 다 접고 새로운 구광무 회장 체제로 잘 나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수급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 올라간 뒤에도 이거 LG전자를 막 전장하고 뭐하고 한다라고 해서 막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외국인 지분율 계속 빠지죠. 이거 어디까지 지금 경신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주봉인데 월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지분율 최저예요, 지금. 네, 계속 경신하고 있죠, 그런데도. 그러면서 주봉상으로도 지금 이번 주에 크게 깨지죠. 여기에선 지지받았고 한 번 지지받고 올라섰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빼니까 다시.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완전 120주선 이탈하는 장대 음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주봉상으로 6% 빠지고 있어요, 이번 주에요. 그리고 내일 하루 더 남았죠. 그런데다가 외국인들은 계속 빼고 있죠. 또 매매 동향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 계속 빼는데 기관은 가만히 있냐? 나도 팔 거다. 그 개인들만 사고 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이러시면 안 돼요. 다른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개인이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전 개인이지만. 종목과 약간 네. 상반된 상반되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네. 개인이지만 개인처럼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말을 전 줄기차게 드리고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처럼 생각하고 움직이셔야지 돈을 벌 수 있지 개인처럼 생각해선 절대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개인들은 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합니다. 이거는 팩트고 매년 나오는 뉴스 기사들 있죠. 외인 기관은 벌었는데 개인들은 이 종목 팔고 떠나서 손실 나고 다른 종목 샀는데 외인 기관이 판 종목 사서 손실 보고 있다. 이 뉴스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 게 외국인과 기관은 네. 이쪽 투자의 전문가분들이잖아요. 전문가지만 이걸 밥을 먹고 사시는 분들. 네, 그렇지만 개인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거 그냥 보고 이 화면만 보더라도 내가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알 수 있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이거 화면 변호까지 막 말씀드렸고 이 화면이 모든 증권사의 공통은 아니지만 찾아보시면 반드시 있고 모르시면은 각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더라. 라고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 꼭 보시고 개인처럼 움직이지 마세요, 제발. 이거 정말. 네. 뭔가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한 것 같아서 좋은 네. 멘트를 던지면 역시 가전은 LG. 네, 백색가전은 LG인데 그거는 캐시카우고 결국에 밸류 올리고 하려면은 네. 일단은 신사업들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LG 이노텍으로 가볼까요? 네, LG이노텍은 그래도 그나마 상황이 이쪽보단 낫죠. 왜냐하면 이제 애플에 먼저 미리 걸쳤고 굉장히 영업 상황도 좋고 실적도 좋아요. 그래서 좋네요.
굉장히 좋은 차트죠. LG전자와는 사뭇 다른 모습. LG전자도 결국에는 기존 백색 가전이 뭐 이거는 글로벌 탑이잖아요. 백색 가전은 삼성전자와 글로벌 탑의 위치를 놓고 서로 싸우고 있고 이제 지금 신사업 체제로 전환되는 시기에서 조금 저는 진통을 겪고 있는 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전장이 또 하나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정말로 가전을 대체할 수도 있을 만큼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실적으로 뽑았어요. 먼저 실적으로 뽑았는데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외국인들은 조금 차익 실현을 했어요. 여기까지요. 그랬다가 줄였다가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같이 외국인들도 이 구간에서 샀는데 외국인들도 이제 이게 좋은 건 맞는데 향후에도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트레이딩을 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줄었다 늘었다 또 줄었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LG 이노텍이 일봉상으로는 지금 딱히 지표가 없어요. 121선이 일단 깨졌습니다. 이거 회복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주봉으로 가보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일단 20주선도 깨졌고요. 전부 다 이제 역배열되고 있는 상태에다가 35주선이 남아있네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신뢰도 있게 반등을 해주는 지점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요. 뭐 60주선까지도 갈 수는 있어요. 네, 일단은 35주선에서 우리는 신규 매수 접근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31만 초반대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다만 이제 매수하실 때 뭘 봐야 되냐? 당연히 외국인들 지분이 같이 들어오는지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도 이 정도 영역에서는 이제 좀 트레이딩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명심하시면서 일단 31만 원대 초반에 매수 접근은 손절 잡고 가능하되 고점 부근 한 40만 원 정도에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건데 그 전에라도 만약에 외국인들이 좀 대량으로 물량을 빼는 모습들이 또 나온다. 기관이 빼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차익 실현 짧게 하고 나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LG 생활 건강만 좀 점검해 볼까요? 네, LG 생활 건강 참 이거 예전에는 실적을 정말로 30 몇 분기 이상 계속 잘 내던 업체였어요. 근데 지금 주가 보시면은 더 떨어졌네. 최근에. 이거 월봉이거든요. 떨어졌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물론 이제 중간에 월봉상으로 양봉이 2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지금 9개월이 그냥 음봉도 아니에요. 장대 음봉들이 막 나와버리죠. 이번 달에 빠진 거 보면 23% 빠져 있어요. 네, 그리고 2021년 7월 달 보면 17% 이런 식으로 10%를 넘게 빠지는 월봉들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빠졌는데도 10조거든요. 11조거든요. 그러면은 이때는 도대체 시가총액이 얼마였겠습니까? 지금 70만 원인데 거의 한 23조, 4조 됐던 거예요. 그게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만큼 화장품 대형주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 못 드려요. 네. 제가 뭐 아모레 퍼시픽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잠깐 반등은 있고 수급적으로 밀어 올릴 때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지지받는 지점, 이거는 이제 뭐 지지를 월봉상으로 받는 지점이 맞습니다. 16만 원 부근에서는 이게 전저점에서 지지를 받는 지점이기 때문에 근데 한 달 올라가고 한 달 빠지고 이걸 못 뚫고 있잖아요. 이거 못 뚫고 있잖아요. 35월선을 못 뚫고 올라갔다 찔리고 올라갔다 찔리고 올라갔다 찔리고 계속 그러고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저는 이거 올라가도 이거 돌파 힘들 것 같고요. 올라가봐야 20만 원이 한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대형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눈높이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고 많이 확 깎으셔야 될 것 같아요. 화장품이 사실 이 주가가 많이 떴던 게 이 중국으로 맞아요. 그런 것 네. 때문이잖아요. 이제 다시 화장품 시대가 또 열리기는 쉽지 않겠죠? 종목별로는 조금 열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일단 중국에서 당장 코로나 봉쇄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둔화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일까요? 40%가 넘습니다. 절대적인 비중이거든요. 근데 중국 자체로 가는 브랜드들의 파워가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정말로 보따리상 뭐 이런 쪽들 대량으로 와서 정말로 엄청 현금 다발 던지고 이거 다 줘. 막 이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떤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그리고 LG생활건강 후 이런 브랜드들이 정말 다른 것들이 대체할 수가 없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브랜드들에 대한 충성도 자체도 떨어진 거고요. 그만큼 이걸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자체적으로도 생산시설 갖춰놓고 얼마든지 로컬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료는 아시다시피 차이 없어요. 다 아시죠? OEM, ODM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원료들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분들 조금 추가되고 변경되고 이런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브랜드 파워인데 브랜드 파워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심각하게 저는 좀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형 화장품주라던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별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이제 물가 상승의 시대에 그 부담을 고객에게 좀 전가할 수 있는 그럼 식음료 섹터 쪽. 네, 뭐 큰 아무래도. 종목 본다면 뭐 CJ 제일제당이든 맞아요. 네. 농심이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정가가 조금 어려운 분야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생산하는 원재료단들이 즉시 반영이 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워낙에 요즘에는 이제 막 CPI, PPI 이런 거를 소비자들이 먼저 고객분들이 예전에 그런 거 전혀 모르셨거든요. 근데 하도 물가, 인플레이션, 막 스태그플레이션 나오다 보니까 이번 달 CPI는 어떻게 돼? 막 이렇게 먼저 물어보세요. 그걸 아세요?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랄 때도 있는데 이제 정말로 문외한이셨던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나가고 있다. 여러분들도 공부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요즘 뭐 재테크 시대라. 맞아요. 예.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바로바로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게 정말로 식음료 이런 쪽들 바로 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네, 이거 굉장히 좀 오래 갈 만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어느 한 원자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원자재에도 연쇄적으로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은 굉장히 원가를 잘 반영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이고 CJ 제일제당도 그렇고 뭐 CJ 프레시 같은 계열이죠. 이런 쪽들도 지금 보시면은 뭐 이거 거의 급등주죠. 네, 코로나 때 이제 2020년도에 잠깐 이쪽으로 잠깐 오면서 15,000원대를 찍었었는데 이게 거의 한 3배 정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굉장히 계속 신고가 패턴으로 음식료주들은 대부분 다 가고 있어요. 거기다 뭐 이제 육계, 사료주는 약간 좀 테마성, 어떤 M&A 매물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약간 방어를 한다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해 주셔서 짚어드렸던 금융 섹터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런 음식료 쪽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에그플레이션도 지금 요즘에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당히 좀 조정을 줬을 때 적당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지점들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뭐 3월 달 말에도 한번 갔었던 매물대 하단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이제 이런 60일선의 지표들 이때 굉장히 좋은 기회 좋네요. 네, 이때 주고서 지금은 또 신고가 가는 패턴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갔었던 4월 20일 날 윗꼬리 고점에 막혀서 일단 눌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지분율이 같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한 번 더 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사지는 마시고요. 다시 한번 60일선 조정 한번 노려보죠. 39,000원 정도 부근에서 외국인 기관 들어오는 거 보시고서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겠다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자, 하이트 진로는요. 네, 하이트 진로도 제가 좋죠. 요즘에 바깥에서 이제 술을 좀 먹기 시작하는데 네. 이야, 요즘 바깥에 술집에 아유, 사람이 난리가 장난이 아니죠? 아니에요. 네. 어제 저희가 1차를 마시고 2차를 가려고 했는데 네. 2차 자리에 다리가 빈자리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막 찾다가 겨우 들어갔는데 정말 이제 리오프닝이 현실화가 됐구나. 뭐 이제 다들 이제 폭탄주 시작하고 보면 맞아요. 하이트 진로는 뭐 거기랑 좀 그럼요. 관련돼 네, 있잖아요. 테슬라죠. 네. 네, 테슬라죠. 그래서 이쪽은 뭐 상당히 좋게 보여요. 네, 일단 주류 쪽이 이게 그 선방을 했던 부분들이 그 코로나가 왔을 때 외부 식당들에서 못 먹던 것들도 이제 가정용 지금 그 특히나 이제 말씀드렸던 테라 쪽 보면은 네. 용량을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를 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정말로 엄청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 중간에도 사이즈들이 막 3-4개씩 나와 있어요. 이게 소비자들의 취향을 맞춰주겠다. 굉장히 좋은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만큼 내가 이거 한 캔 먹고 2캔 먹고 아쉬운데 작은 걸 먹기는 아쉽고 큰 거 먹으면 남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럼 적당한 용량 드릴 테니까 사주세요. 이거거든요. 마케팅 전략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주가 흐름 자체는 막힐 자리에서 그냥 막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외국인 지분율 보세요. 엄청나게 예쁘게 증가하고 있죠. 1월 달부터 꾸준하게 증가해서 하이트 진로 외국인 지분율이 다시 9.2%가 됐습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4%였는데 지분율 5.2%를 늘린 거다라고 하면 5%만 잡아도 이게 시총이 지금 2조 5천억이잖아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에도 한 125억
네, 그 정도, 1250억이네요. 1300억 가까이를 단기간에 늘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지분 증가 속도 굉장히 빠른 겁니다. 빠르네요. 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는 당연히 외국인들 매수, 제가 또 좋아하는 주봉상, 월봉상 매물대 바닥 부근이잖아요. 이런 지점에서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 느껴졌다라고 하시면 3만 원대에서는 그냥 쏘는 거죠. 싸서 이런 자리에서는 저는 조금 뭐 레버리지를 일부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면 손절하면 되거든요. 지금 자리에서는요? 지금 자리 안 돼요.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안 돼요. 레버리지 말고. 레버리지는 아니고 매수를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지분율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다시 2020년 수준까지 회귀를 하고 있고 이거 올라가는 그래프 차트 모양 보니까 여기에서 멈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실적, 리오프닝이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그런 쪽들 같이 생각해 봤을 때에는 일단은 지금 자리 잠깐의 조정은 있기는 있겠으나 1차적으로 조금 길게 보시고 매물대 상단 4만 원 여기에서는 좀 부딪힐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일부 뭐 물량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전량 줄였다가 다시 매수 접근 적절한 시점에서 뭐 21선 이런 식으로 지표 설정해 놓고 들어가시는 거는 추천드리고요. 조금 더 크게 보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고점까지 보셔야죠. 4만 5천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향후 좀 더 오를 수 있는 주식이나 섹터도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식음료 이런 쪽들도 좋게 보고는 있고요. 일단 화장품이라던가 어떤 뭐 여행주 최근에 상당히 힘들죠. 항공주도 힘들죠. 그런 거는 이제 전부 다 제가 리오프닝 관점에서는 제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왜냐하면 기저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되는 모습은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이 뭐냐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 다음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쪽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소비자의 구매력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돈이 들어가는 분야로 보복 소비 일단 한번 하고 난 이후에 또 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쪽도 별로 안 좋아하고 다만 이제 말씀 전에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냥 섹터만 말씀드리면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들 지금 이미 이제 뭐 얼굴에 이렇게 뭐 작업을 하기엔 좀 늦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치료, 호전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 업체들, 뭐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그리고 루트로닉 거기다 합쳐서 비올, 라파스 이런 쪽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클래시스 차트만 한번 볼까요? 클래시스 한번 볼까요? 뭐 대표 종목이죠. 피부 미용에서는 가장 큰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런 거 막히는 지점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런 지점에서는 그냥 웬만하면 파세요. 다시 사는 한이 있어도 그냥 파시는 게 좋아요. 이거 매물대 상단에 좀 위험한 지점이죠. 여기서도 부딪히는 이력이 있고 일단 내가 아무리 잘 사도 이런 지점에서 만약에 샀어요. 근데 여기 갔는데 못 팔았어요. 그럼 지금은 다시 원점 아니면 손실이잖아요. 이런 시장에서는 방망이 짧게 잡으시고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데서는 수익 실현하시고 설사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지점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근데 신기한 게 네.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네. 갑자기 점핑을 했는데요? 네네. 이거는 이제 그 이슈가 있었어요. 네네. 지금 이제 3월 31일쯤에 나온 공시를 이제 좀 보시게 되면은 이 클래시스가 최대 주주 주식 양수로 이 매매 계약 체결을 한번 공시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수하는 쪽이 이 외국시 쪽이에요. 네네. 최대 주주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개인이 가지고, 정성재 대표가 전 대표죠.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클래시스라는 회사를 매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회사가 이제 지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최대 주주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갑작스럽게 높아진 거죠. 그런 착시 효과가 있어요. 차트 잘못 뜬 줄 알았어요. 네네. 그쵸. 그런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 빵 떠서 외국인 지분이 이제 계속 유지가 아직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맞고 떨어졌고 향후에도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만 조금 경쟁사들 밑에서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비올 그런 쪽들이 있기 때문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어떤 독점을 그동안에는 조금 해오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깨질 수 있다. 과점 형태로도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런 게 우려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앞서는 이쪽이 산업이 성장할 거라고 이제 좋게 말씀. 네, 섹터 자체는 좋아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글쎄요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주봉상으로는 지금 자리가 있기는 있어요. 120 주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는 16,000원 중반대 정도 나와요. 거기까지 만약 이 종목에 관심이 있고 매수하실 분들이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지지받고 외국인 기관들 매수 유입되는지 확인하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섹터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네. 뭐 하이브라든가 SM, 뭐 JYP만 볼까요? 네, 하이브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하이브 참 진짜 죽쓰고 있어요. 네, 이거 나쁜 종목 아니고 실적도 뭐 그런 대로 괜찮게 나왔거든요. 예, 일단 최근에 좀 이슈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좀 군입대. 예, 그 부분이 아무래도 되겠죠. 근데 대한민국의 남자라고 하면 국방의 참 임무를 이게 어려운 짊어져야 것 되기 같아요. 때문에. 아, 맞아요. 사실 방탄소년단체가 우리나라 국가의 위상을 높인 네. 연예인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맞아요. 저는 기여를 충분히 했다고 보고. 저는 사실 군대를 만기병장 제대를 했는데 네네, 저도요. BTS 정도는 네. 뭔가 다른 걸로 국가한테 뭔가 좀 하고 예, 맞아요.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네네. 있지만 또 한축에서는 글쎄요. 이게 그럴 수 또 있죠. 모두가 평등하게 평등사회. 가까운 거는 거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뭐 저도 이제 군대를 이미 갔다 온 입장에서 면제를 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우, 이 정도의 한국의 위상을 떨쳤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면제해주는 대신 다른 걸로 뭔가 그렇죠. 국가에 뭔가 보상을 해야 될 거고 예, 뭔가 이제 또 그런 충분히- 식의 여론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다른 지금. 측에서는 또 다른 여론들도 있고. 그렇죠. 네. 지금 뭐 해외 공연이나 이런 부분 통해서 충분히 환율이 엄청나게 또 세잖아요. 외화 벌이 이런 거 얼마나 또 요즘에는 정말 이제 국방의 의무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다른 쪽에서 정말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아무래도 이슈화 시키면서 조금 밸류들이 또 예전에 NFT라던가 메타버스, AI 이런 쪽들의 고밸류 봤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빠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해외 쪽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빠지고는 있는데 결국에 저는 정상화는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AI라던가 NFT, 메타버스가 만약에 군대를 정말 면제 못 받고 간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런 활동들이 군대에 가 있을 때 못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저는 대체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쪽에 있어서는 향후에 큰 먹거리들이 되고 각각 어떤 스타들의 IP 그리고 그들의 활동들 같은 것 자체를 NFT화 시켜서 충분히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엔터사 쪽이다. 그래서 더 이상 예전에 단순 아이돌 그룹만 보유한 엔터사로 보면 안 된다. 충분히 NFT라던가 메타버스 AI의 밸류를 받을 수 있게 될 거다. 결국엔 근데 이제 그것도 시장이 돌아선다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이 정말로 이제 심각한 이슈들을 받아서 이런 지점 14만 원 이런 지점까지 만약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종목을 꽤 많이 사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SM 하나 정도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이제 M&A가 이거 되는 거냐 그런 이슈들 좀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 뭐 그런 고밸류를 받았던 부분들의 이슈. 물론 다른 쪽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오프라인 콘서트 막 북미나 이런 쪽들 재개되고 그쪽에 또 수익성도 좋은데다가 그거 하면서 온라인 콘서트가 굉장히 수익성이 좋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할 거냐? 아닙니다. 오프라인 콘서트 하면서 그거 그대로 생중계 전 세계에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더블 효과가 나고 굉장히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밸류에 깎여지는 과정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일단 SM 같은 경우에는 58,000원, 59,000원대 지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M&A 이슈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들이 그렇게 좀 우호적이지는 않아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최근 들어와서는 좀 매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글쎄 오늘 수급도 일단 외국인들은 좀 매수 전환했는데 기관은 아직까지도 좀 매도세네요. 일단 내일까지 좀 보시면서 만약 주봉상으로는 지금 글쎄요 자리가 조금 많이 이제 46,000원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고 월봉으로 갔을 때는 20월선이 그래도 있네요. 그래서 만약 오늘 빠지고 내일도 빠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20월선 53,000원대 정도까지는 일단은 열어놔야 될 수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매수 전환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NFT, 메타버스, AI의 흐름들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들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SM 그 정도 자리에서는 매수 접근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달에 또 차장님 뵙기 전까지 네. 이제 투자 포인트 및 그다음에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변수 있다면 한 번만 네. 점검하고 가신다면. 맞습니다. 뭐 이번 달도 똑같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래도 둔화는 되긴 했지만 예상치를 또 상회하는 폭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달만 가지고 파악하기는 조금 더 힘든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결국에는 다음 달에 또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어떤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쪽들을 살펴보면서 결국에는 또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피크 아웃인 거냐
이제는 조금 떨어질 때 되지 않았냐. 이 부분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경기 지표의 둔화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자꾸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봐야 될 문제. 왜냐하면 이게 고물가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정말로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가장 무서운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상태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잘 체크하면서 지금은 약간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막 접근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매크로적인 환경을 잘 점검하고 언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시기를 살펴보는 그런 시점들. 거기다 더불어서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리고 섹터가 있는데 이런 섹터들의 흐름은 지금 현재 어떤 시장 상황과 주가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어떤 흐름들로 기업들 그리고 국가들에서 방향성을 잡고 해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만난 회수님은 사행관 차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